선생님, 솔직히 30대 되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업은 좀 어렵나요? 저는 동아리나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하나도 안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 받고 싶어서 공부만 해가지고 학점은 4.5점 괜찮은데 첫 회사도 1년밖에 안 다니고 나오고 그 뒤로 거의 6개월 넘게 지금 그냥 공백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력도 그렇게 좋은 경력같이 느껴지지가 않고 이제 제가 좀 있으면 30살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랑 중견기업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민 대부분 취준생들이 다 똑같이 하거든요. 스펙이라고 할 만한 건 학점, 학교 이 정도뿐이고 경력이라고 해봤자 애매하게 1년, 거기에 공백기 대부분 1, 2년씩 있으니까 이 상태로 막 20대 졸업한 친구들이랑 같이 지원해서 내가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많이 맴돌 거예요. 결국에 이 고민 핵심은 한 가지로 정리될 거예요. 지금 내 경험과 스펙으로 30대에 대기업, 중견기업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기준이 흔들릴 거예요. 여기서 바로 30대 취준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30대 취준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대기업, 중견기업 갈 수 있는지 완전히 구조화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영상 보고 나면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대외활동, 공모전 경험이 거의 없다. 공백기가 1년에서 3년 정도 생겼다. 경력 갖고 있는 1년 정도의 경력이 물경력처럼 느껴진다. 30대 취준이라 막연히 불안하다.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 하셔도 취업하는 기준이 바로 잡히실 거예요. 30대 취준할 때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스펙을 더 쌓아야 하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기준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보통 취준이라고 하면 스펙이랑 자격증, 공모전 이렇게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요? 이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지원자 볼 때 진짜 보는 건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직무적 합성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버티고 배워서 성과를 낼 건가. 조직적 합성은 우리 조직, 일하는 분위기랑 방식이랑 잘 맞아서 오래 갈 사람인가. 그런데 여기서 자격증, 학점, 공모전, 대외활동은 이걸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그러면 스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스펙으로 봤을 때 직무랑 조직에 잘 맞을 것 같으면 합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30대 취준일수록 스펙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관점에서 정리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해 딱 5가지, 5단계만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내 경험 정리, 내가 추구하는 것 정리, 내가 원하는 직무 2가지 선정, 커리어 목적 설정, 3년, 5년짜리 꿈 적기, 그리고 그 꿈을 1년, 월, 주, 오늘 계획으로 쪼개기. 이제 1단계부터 같이 가볼게요. 내 경험 정리, 내가 추구하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30대 취준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나 왜 이거밖에 안 했지? 이렇게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을 지원하는 직무 회사에 맞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 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동아리나 스펙도 그냥 그렇고 경력도 물경력이고 이런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어요. 동아리 공모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점에 올인한 사람. 수석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4.5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물경력 1년짜리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마케팅 직무에 맞다는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실제 회사에서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 몸으로 배운 사람. 똑같은 경험인데 어떤 기준으로 묶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험을 줄이고 뭐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게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대학교 시절, 첫 회사 1년, 공백기, 각 구간마다 4가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사실 위주로, 언제 재밌거나 뿌듯했는지, 그리고 언제 싫고 힘들었는지, 그때 느낀 점, 깨달은 점. 대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 받으려고 동아리나 대외활동을 할 시간은 없었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학점은 만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재밌어서 한 것보다는 성적 잘 나오는 거 뿌듯하고 힘들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취직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회사 1년은 중소기업이라
이것저것 일은 넓게 했던 것 같은데 체계가 잡혀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고 담당하는 일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력이 될까 싶어서 나왔고요. 공백기 때는 자격증 공부하고 공고 보다가 하루 끝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에서도 기준이 몇 가지 보이거든요. 성적 관리, 성실함, 꾸준함 이런 강점. 그리고 첫 회사에서는 체계가 없는 환경, 시스템이 없으면 잘 안 맞는다. 공백기에서는 불안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행동이 줄어들었다. 이걸 그냥 실패했던 몇 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회사 직무를 골라야 할지 기준으로 봤던 3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고민해보고 싶은 건 내가 추구하는 것, 일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여기서 출발해보고 싶어요. 예지 씨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뽑아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구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사명감, 미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힘이 덜 빠지는지, 좋은지,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버틸 수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 때 뿌듯함을 느끼는지 이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사람, 데이터. 사람 상대하는 시간이 많은 게 좋은지 아니면 문서, 숫자, 시스템 이런 거 다루는 시간이 더 편한지 어때요? 사람 상대하는 거 괜찮은데 완전 영업처럼 사람만 봐야 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문서랑 숫자 다루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시스템 체계적으로 구조 잡고 일하는 거 어떤 게 더 맞으세요? 그래도 기본 틀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매번 만들면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 몰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완전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결국 팀으로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지 씨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인지 뼈대가 나왔어요. 문서, 숫자, 시스템 다루고 기본 프로세스 체계는 있는 일, 팀이랑 맞춰가는 일. 이게 예지 씨가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일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지 좀 저도 몰랐던 거 알게 되네요. 이렇게 직무 고르는 기준을 지금 세웠고 이제 다음은 우리가 지원할 직무 두 가지를 설정할 거예요. 어디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를 잡고 거기에 맞는 데는 다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30대 취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어디든 들어가서 뭐라도 하고 싶어 이거 같아요. 저 그래서 저가 공고 볼 때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채용하는 사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 회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직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대 취준에서는 직무를 넓게 가서 이렇게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직무 두 가지만 고르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랑 맞는 직무 두 가지만 선정해서 그것만 쭉 지원하는 전략을 쓸 거예요. 우리는 직무 두 가지 고르는 기준은 우리가 1단계에서 뽑아낸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직무를 고를 거예요. 우리가 정리한 거 기억나죠? 문서, 정리, 프로세스, 관리, 익숙함, 틀이 있는 환경, 팀 단위의 협업, 숫자 데이터를 보는 것도 부담 없고 사람 상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영업처럼 내가 너무 성과 위주로만 너무 치우치면 부담이 가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직무 선택이 좀 명확해질 거예요. 저는 마케팅 기획 쪽이랑 관리 운영 쪽이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직무 마케팅 기획 이거를 문서, 자료 정리, 분석, 리서치 기반 사고, 트렌드, 콘텐츠 파악 능력 그리고 팀과 협업 이런 특성이 잘 맞는 직무 같거든요. 그리고 이 직무는 관리 운영, 백오피스 단에서 프로세스 관리, 문서 정산 데이터 처리, 조율, 업무 흐름 정리, 조직의 내부 시스템 운영 이거는 예지 씨가 일하는 방식과 잘 맞는 직무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이런 거가 맞는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두 개 같아요. 좋습니다. 직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케팅 기획, 그리고 관리 운영 이 두 직무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 준비하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서 취준에서 매우 유리할 것 같아요. 직무를 두 개로 줄이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자소서 톤이 통일된다. 같은 경험을 기획 운영 관점으로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 기준, 지원 동기가 선명해진다. 예지 씨가 추구하는 방식과 맞는 공고를 먼저 보고 아닌 공고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가 깊어진다. 마케팅 기획과 관리 운영은 공통적인 질문이 많아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훨씬 좋아요. 그러면 저는
마케팅 기획이랑 관리 운영이랑 이렇게 두 개로 픽스를 하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만들 커리어 목적, 3년, 5년 꿈, 1년 계획은 전부 이 두 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직무가 잡힌 순간부터 취준의 불확실성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이게 바로 2단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직무가 정해졌으니까 다음 3단계는 커리어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커리어 목적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나는 10년 동안 어떤 역할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20대 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이 고민 안 해봤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해보면 알겠지, 이게 가능하지만 30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은 시간도 예전보다는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취업이 더 어려워지니까 입사하기 전에 이미 왜 여기에 왔는지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커리어 목적은 직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리한 직무 정체성 기억나죠? 문서와 숫자 다루는 일에 강하고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고 팀과 협업하는 거 좋아하고 기획 운영에 관심 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10년 동안 팀의 업무 흐름을 설계하고 프로세스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기획 운영을 결정하는 조직 운영이나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큰 틀은 이렇게 잡고 내가 마케터의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하나씩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제가 되고 싶은 마케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만나오면서 정리했던 부분은 예지씨는 마케팅을 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약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거를 현실에 맞게 시장을 분석하며 고객 니즈에 맞게 성과를 내왔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일했다는 걸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까지 연결시키면 저는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공백기, 1년 경력, 이제 중소기업도 지원해 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커리어 목적이 생겼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같이 봐봐요. 우리의 10년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될지 큰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3년, 5년 목표는 지금 현실에서 만들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마케팅 기획 또는 관리 운영인데, 이러면은 최소 3년, 5년 뒤에는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돼요. 3년 뒤에는 마케팅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데이터 리서치로 팀 의사결정 돕고, 또한 팀의 한 파트 업무를 책임지는 리드 역할도 하고, 이거는 제가 뜬구름 잡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구체화하고 싶다면 경력직 공고에 우대사항이 나오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3년차 경력직을 뽑는데 우대사항이 있다는 말은 그 우대사항 능력이 예지씨가 3년 뒤에 갖춰야 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나의 3년 뒤, 5년 뒤 모습을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다음 5단계 1년, 월, 주, 오늘 계획으로 쪼개기. 근데 미래 계획도 좋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계획도 지금 오늘 할 일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현실이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5단계는 1년, 월, 주, 오늘 이 4단계로 계획을 뜯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년 계획이에요. 일단 우리는 이 직무로 입사를 할 거예요. 1년 동안 만들어야 할 결과물은 3가지 정도. 이 3가지만 달성하면 저는 취업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첫째, 마케팅 기획, 관리 운영에 대한 마스터 자소서 만들기. 근데 우린 이거 수업하면서 이미 완성했잖아요. 취업 준비의 승부는 첫 문장부터 어떻게 직무, 이 회사, 지원 동기를 보여주고 직무적 합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여기서 갈린다 생각해요. 우리는 이 부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 직무 관련 경험 또는 프로젝트를 하나나 2개 더 하면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 목표는 12월까지 취업하는 거니까 지금은 자소서에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경험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지원하는 직무 회사에 다시 맞게 콤팩트 있게 정리하고 지원하는 양 자체를 늘리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한 군데 지원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셋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군데는 써야 돼요. 양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겟, 꾸준한 반복,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30대 취준생일수록 지원 한 번 한 번의 질이 중요하지만 양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제가 양도 하라고 했다가 질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지원하는 걸 정리해드리면 하루에 최소 한 군데는 써야 돼요. 일주일에 최소 5군데. 물론 너무 바쁘면은 하루 못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2군데 써야 돼요. 1년 동안 우리는 10월까지 취업할 거니까 이 숫자 채워보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우리 이미 면접 2번이나 봤잖아요. 짧은 기간. 근데 양을 늘리면 전 더 잘할 수 있다 봐요. 이게 1년짜리 목표인데 이걸 해내기만 하면 전 취업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월별 계획,
지원 가능한 기업군을 확대하고 이력서 자소서 개선시키기. 우리가 1년 목표를 입사로 잡았다면 이제 월별로 지원 가능한 기업 풀을 넓히고 내가 준비한 내용을 계속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 지원할 기업에 맞게 캘린더 작성했잖아요. 그거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추진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한 기업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너무 가고 싶다고 여기 매몰돼서 여기만 몇 날 며칠 잡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 싶지만 거기랑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랑 맞는 회사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월 단위로 핵심 루틴을 지켜주세요. 첫째, 지원하는 기업군의 라인업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요. 마케팅 기획 혹은 관리 운영 직무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여기만 가도 너무 좋지만 강소기업이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 레벨로 기업군을 정리하고 캘린더에 입력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도 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가끔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질문도 해보시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시도하는 사람이 저는 취준할 때 차별화된다 생각해요. 현직자 한 명의 조언이 자소서 면접의 질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자소서와 이력서를 매달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맨날 쓸 때마다 업데이트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루에 한 군데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업데이트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월말 정도에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했고 어떤 부분이 잘 먹혀서 면접까지 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 계획. 실행하는 양을 유지하고 피드백도 계속 반영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내가 멘탈 흔들리고 이런 거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매주 주 단위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루틴은 단순해야 돼요. 3가지 루틴을 짜자면 첫째, 자소서 최소 한 군데 제출하기. 완전히 새로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핵심은 매주 하나라도 직무 언어에 맞게 재정의하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 업데이트 될 거고. 한 주에 최소 5군데 지원하기. 하루 한 군데 어렵다면 이틀에 몰아서 2, 3회라도 괜찮아요. 주 5회만 지키면 되고. 주간 피드백 1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저랑 만나서 방향이 잘 맞는지 계속 업데이트 유지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혼자 하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 주 단위 루틴은 우리 취업 준비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오늘 계획. 하루하루의 증거를 쌓아야 돼요. 취준할 때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자꾸 쌓이는 거. 그래서 오늘 계획은 딱 한 가지만 정하고 이거 무조건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직무 적합성 또는 조직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동 한 가지 하기. 예를 들면 기업 한 군데 지원하기 또는 자소서 문항 한 가지 수정하기. 직무 관련 뉴스 3가지 읽고 요약하기. 스터디 자료 한 가지 읽기. 현직자한테 질문 한 가지 보내기. 오늘 목표는 작고 확실한 행동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작은 행동이 모여서 30일, 90일, 6개월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30대 우리가 취준해야 될 때 20대가 달라지게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단기간에 결과를 만들려면 해야 되는 구조예요.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딱 5단계예요. 내 경험과 내가 추구하는 것 정리, 직무 2가지 설정, 커리어 목적 설정, 3년에서 5년 꿈 정리하기, 1년, 월, 주, 오늘로 계획 쪼개기. 이 5가지만 지키면 지금 스펙, 공백기, 1년짜리 경력이 단점이 아니라 저는 방향성으로 바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취준 핵심을 빠르게 취업하는 걸 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뛰는 것,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오늘부터 이대로 따라오면 저는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 조급함, 막막함 이거 다 정상이거든요. 저도 취업할 때 10몇 년 전에 저도 다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태,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5단계, 이거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작은 행동들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해요. 나를 정리하고 직무를 좁히고 커리어 방향을 잡고 우리의 꿈을 그려보고 오늘 할 일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 5가지를 꾸준히 쌓으면 공백기, 애매한 경력, 스펙이 부족한 점, 불안함 이런 것도 경쟁력을 바뀔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바로 오늘 할 일 한 가지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커리어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는 뒤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물론 조금 늦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시작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취업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